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네. 코너 이름이 뭐예요? 코너 이름 뭐야? 코너 이름 네. 뭐지? 반갑습니다인가? 반갑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코너입니다. 네. 이게 뭐 저희가 쭉 진행될지는 확신 없이 네. 진행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와 주신 이 손님분 때문에 네, 정말 저희가, 반가운 손님이시죠? 네, 갑자기 마련된 코너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I am Peter. 네. 자, 아까 영어 듣기 평가 두 개나 치셨지만 네. I am Peter님이십니다. 네. 다음 파워 블로거. 예. 다음 형의 티스토리. 아, 티스토리. 예. 이름 I am 피터. 네. 이름은 임병도 선생님이신데, 네. 예. 그 뭡니까 그게? I am 피터라는 게. 제 이름이에요. 나는 네. 미국에서 살 때 썼던 아, 이름이 아. 피터 병도 임인데 네. 그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아. 제 라스네임 I am을 그렇죠. 그러니까 임을 그 사람들은 I am이라고 발음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I am 피터 아. 임병 피터 임.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미국엔 왜 가신 겁니까? 공부하러 갔다가 예. 돈 없어갖고 이제 돈 벌었어요. 돌아오셨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다. 네. 예. 그런데 이 파워블로거 이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파워블로거는 그냥 예. 열심히 하루에 한 편씩 글 쓰다 보면 예.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주로, 쓰고 네. 사람들이 읽으라고 물론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또 그 블로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블로그의 내용 주로 글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얘기가 95%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그 제주도 관련 얘기가 한 5% 정도 됩니다. 아,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세요. 지금 네.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죠? 네. 그럼 정치 얘기는 주로 뭡니까? 예. 정치 얘기는 네. 뭐 주로 요새는 이제 주로 대선 이제 얘기. 비판하는 뭐 글을 쓰시는 겁니까? 그쵸. 거의 대안도 제시하시고 뭐 이런 90%가 겁니까? 이제 비판이고 60%가 대안. 예. 95% 중에 90%는 비판이고 5%만 대안이다. 네.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일단은 예, 예.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는 네. 일단 틀린 거를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저희 프로그램도 나오셨으니까 네. 네. 청춘 노가리에 대한 블로그도 네. 또 올려주시는 올려주실 의향이 거죠? 있으신 거예요? 이제 내일 올라가야 네. 돼요. 정말요? 오늘 여기 서울 왔는데 예. 방송 출연했다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야죠. 이따 예. 사진 꼭 받고 가셔야 됐어요. 네, 그러게요. 아까 미리 다 네. 찍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거 정말 저희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예. 요즘 대선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뭐 저희 청년들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도 좀 올라갑니까? 원래 이제 청년들 얘기가 제일 많이 요새 나오는 게 이제 청년들 투표율이 낮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 투표율이 항상 관건이에요. 또 이번 네, 대선도. 그렇죠. 예. 우리나라 1대 그 선거 때 네. 투표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대요? 지금 19대인가? 그러니까 예. 총 하면은 이제 48년도에 처음 선거를 했거든요. 그렇죠. 남한 총선거, 예, 남한. 그렇죠. 예. 그때는 95%였어요. 95%요? 예. 정치 기사를 쓰시는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나오네요. 예, 95%인데 그게 청년들 투표율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전체 투표율. 투표율이? 예, 그때는 이제 95%라 그러면 거의 유권자의 95%가 다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몸 아프신 분들은 못했다. 네.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다 했다는 건데. 거의 다 했다는 거죠. 예. 그땐 2030 투표율도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전부 다가 한 거니까. 그때는 뭐 그걸 가리는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때 2030이라고 네.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20대 30대 벌써 결혼해갖고 애가 한 그렇죠. 아저씨였죠. 예, 예, 이미.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가장 투표율 높은 분들이 이제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 투표율이 이제 6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낮은 투표율을 가진 분들이 20대 후반이거든요. 20대 후반? 근데 몇 프로인지 아세요? 특이하네. 19대 선거 때 37%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30% 차이죠. 19대 선거라는 게 요번에 총선 때? 예. 그러면 10명 중에 4명도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령대 투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벌써 네. 이게 뭐 한 5% 정도의 문제 아니라 30%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근데 네. 그 2030 하면은 이것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2030 중에서 제일 투표율이 높은 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30대인가? 아니요. 19세 딱. 19세. 처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한 19세. 45% 정도 됩니다. 맞아요. 나 20살 됐으니까 예. 투표권 있다. 기특한 놈들. 그 다음에 이제 예. 높은 사람들이 20대 전반.
20대 전반, 아까 후반이 좀 적다 그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군대 가서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고 아, 부재자가 투표하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일단 다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부분이 이제 20대 후반. 그렇죠. 20대 후반. 예. 근데 20대 거기는 뭐 이게 뭐 진로 준비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왜 그럼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하느냐 요런 것도 이제 그렇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네. 청년들 보고 야 너네 왜 투표를 안 하냐 그러는데 이제 투표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투표를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크면은 투표를 하고 만약에 얻어지는 효과가 적으면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 후반이 가장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잖아요. 예. 그럼 30대들은 이제 공약이 되는 게 있어요. 애기 아빠들이면 뭐 보육수당, 아, 그렇죠. 양육수당 이런 예. 것들도 이제 자기 공약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워킹맘들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되는데 20대 후반은 일자리 빼놓고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일자리를 누가 해준다 그러는데 네.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야. 20대 후반에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 비용보다 예.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비용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투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이 뭐 투표에 대한 뭐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2030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막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이제 예.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그들한테 주지 않고서는 무조건 너네는 어린 생각도 없는 애들이다.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왜 젊은이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글을 안 쓰냐고. 아니 그 사람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걸 준 다음에 투표를 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네 투표해라. 이거는 그거 있잖아요. 한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돈 벌지 말고 나한테 돈을 바쳐라잖아요. 그렇죠. 유인책도 없이, 그러니까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만 맺기를 바라는. 그러니까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자꾸 내걸잖아요. 근데 예. 공약 중에서 정말 20대 후반, 네. 그 다음에 그 20대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람들한테 괜찮은 어떤 공약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일자리 반값 등록금. 추상적이야 너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 어차피 이제 이 시대적 흐름이고 네. 너무 비쌌던 거고 그러면 네. 일자리 부분만 해도 이게 자기 거화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청년 인턴제나 뭐 크게 늘린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뭐 2세까지 뭐 3세부터 보육수당을 주겠다. 이건 난 분명히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40대 부모들이나 30대 후반의 부모들은. 가슴으로 다가오는 문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사회분한테는 돈을 예. 줄게. 그럼 투표를 하죠. 그렇죠. 여기는 돈은 안 주고 그냥 투표해라.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 다음에 2030 세대의 투표율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그걸 자꾸 빠먹고 뭐냐면 얘네들은 뭐 생각이 없다. 뭐 맨날 노는 애들이다. 뭐 네. 정신머리 없다. 뭐 그래서 뭐 투표는 뭐 의지의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고 우리가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참여를 그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합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결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고 그쵸. 그 변화는 20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진정 있게 내놔야 된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이게 예, 와닿을 예, 수 있도록. 예. 그런데 20대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좀 있지는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관심이 없을 네. 수 있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저도 20대 때 정치 관심 없거든요. 투표 날은 노는 날이야. 네.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인 무관심의 그런 부분인데 그게 배경이 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를 딱 놓고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진보나 보수나 어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정치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관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정당을 지지하는 게 있고 예.
근데 정당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관심, 어떤 시민적인 의식,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촛불 집회나 광우병 파동이나 이런 거에 나갔던 사람들. 정당과 상관없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당파가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당파는 항상 존재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예. 지금 지금 우리나라 투표율이 점점 좀 떨어져 갖고 지금 뭐 40%, 뭐 6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030은 보통 40%는 찍고 있어요. 45%막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당파도 있지만은 정치적 관심을 이 사람들이 희석하게 정치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엔 요인을 제공을 정치권이 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정말 그 정치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했기, 그 제시를 안 한 상태에서 네. 이제 떠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가게가 엉망이죠. 가게가 엉망이니까는 그냥 거기서 안 사 먹고 나갔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시민적 관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투표율도 높아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투표 시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이슈가 나왔으니까. 됐었죠. 그러니까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네. 중요한 중요한 거는 투표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도 지금 투표소 신고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려워. 예. 예. 복잡해요. 신청도 어렵고 예. 직접 가서 막 쏴서 막 또 고향으로 보내야 되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무 데서나 내가 뭐 신경 안 쓰고 그 투표소가 있으면 가서 투표를 하면 돼요.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선거구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시간에 아무렇게나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그 우리나라가 투표 시간 연장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에는 투표 시간이 딱 뭐 더 많은 시간도 있지만 중요한 예. 거는 투표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는 투표일 10일 전, 뭐 5일 전부터 하는 데도 있고 3일 전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 시간 연장이라는 거를 그냥 굳이 뭐 여당과 야당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예. 유권자의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산에 산 사람이 예. 일 때문에 잠깐 그렇죠. 서울 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네. 이제 뭐 한 달이나 일주일인데 네. 예를 들어 이제 투표가 이제 12일 19일인데 예. 그때 투표를 하려고 또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KTX 요금이 얼마인데? 그렇지. 돈 10만 원인데 그 나라에서 돈 10만 원 줬나? 그거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그런 경우 있죠. 뭐 어. 투표를 하러 가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간 사람은 뭐 50% 할인. 뭐 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론에서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서 무조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많은 아니라는 노력을 많이 그 안 참정권을 좀 해서. 보장해주기 위한 부분이 정치권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쵸.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투표 시간 길이 이렇게 뭐 일자를 뭐 길게 한다든지 그 투표 탐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제 중간에 그런 부정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딱 하루로 딱 치고 딱 끝내자 이런 게 지금 이제 와서 사람들의 의식과 좀 부딪히는 거야. 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가 오히려 억제를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부산 외대에서도 또 그 말도 안 되는 투표함 바꿔치기 사건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예. 그게 뭐냐면은 자꾸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문제점이 갖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보수나 진보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예. 그 사상을 그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2030에서 다들 재벌만 쫓아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벌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드라마에 재벌을 막 얘기 나오면 짜증내. 아, 또 재벌 얘기야? 예. 근데 본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꿈꾼단 말이에요. 예. 뭐 혹시나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 괜찮은 우리 재벌집 딸이 와갖고 사기작은 못할 거예요. 예. 예. 이런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생각은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렇죠.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2030년에 이게 어떤 자꾸 있으니까는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나왔을 때 벌일 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2030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그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래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보다는 투표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정치권에서 안 해주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좀 반갑꿈이나 생명이나 여러 데서 좀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 이제 투표에 대한 지지율도 많고 근데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2030이 한 40%대인데 네. 그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령대별 투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유권자가 1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예. 19대 때. 예. 그러면 4천만 명 잡고 네. 따져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19세가 한 18%,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 네. 40대가 한 쭉쭉쭉쭉. 40대가 한 22%, 21%, 네. 60대라고 해서 많은 게 아니에요. 20%예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30% 있던 애들이 갑자기 60%로 딱 뛰어온다. 그러면은 유권자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렇죠. 동시에 표가 된다는 영향이 엄청 그냥 갈리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한다는 건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2030 세대에 필요한 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자꾸 투표를 안 하는데 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줘라. 안 해? 그렇죠. 예. 그럼 투표로 승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무서운 걸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쫙 아니에요. 1대 선거 도대체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부터 쭉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이번 선거에서 2030 투표율 네. 이것이 누구의 당선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투표율 자체를 올리는데 2030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큰 지표가 될 거다. 네, 이제 이러한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뭐 정리 발언 겸 좀 네. 의미 있는 발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투표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게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대의적 민주주의 투표에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건 30%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유권자의 30%만 그 사람 뽑아서 30%의 대통령 된 거고 그렇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 20%의 그 지지를 받아서 거대 여당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이 차지를 한다는 참여를 한다는 거는 네. 어떤 지지 세력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광범위한 채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적 민주주의는 내가 혼자서 국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가서 보내는 거야. 나는 이제 얼굴 이상하니까 잘생긴 사람 굉장히 보내면 잘 나오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를. 예. 그래갖고 이제 보내기 위해서. 네. 근데 내가 선택을 안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물어본다면 너 누구한테 선택받았어? 음. 아무도 선택 안 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30 세대가 다른 거 뭐 되게 어려운 것들 보지 마시고 예. 정말 간단하게 영유아 보육수당이나 아니면 정말 어떤 세금 응? 그런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 부분들 네. 그런 절세 부분들 막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만 보면은 예. 정말 투표 비용 내가 하루 그날 일당 5만 원 치면은 5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예. 4년 동안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예. 투표를 그냥 예.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예. 그게 이제 효과적이다. 이 투표 어. 한 번 하고 한 그렇죠. 4년 동안 한 50만 원 벌면 괜찮잖아요. 예, 그렇죠. 월세에서 50만 원. 예. 예. 지금껏 그 파워 블로거로 글로써 여태까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 오늘 청춘 노가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 말로 네. 오는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IM 피터님 말처럼 저희가 투표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담을 느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IM 피터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브릿지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